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힘들다고 하냐? 나 때는 급여 80만 원 받았는데 너는 감사한 줄 알아라. 핸드크림 바르면 냄새 역하다. 등등. 매일 야근하니 너무 힘들었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니까 정말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저런 얘기를 하는 분은 그냥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맨날 제 욕을 하시고 뭘 해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이 직장이 첫 직장인데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이럴 것 같고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왔고 밥도 못 넘겨서 8kg가 빠졌습니다. 잘 극복하고 빨리 이직하고 싶은데 어딜 가도 똑같진 않겠죠? 아, 이게 진짜 심란해요. 이게 뭐가 심란하냐면, 그래, 이거는 제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건 아닌데, 전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지가 와닿는 게, 저는 심지어 제가 상급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급자였는데, 저희 회사에 그렇게 좀, 뭐 모르겠어요. 자기랑 마음에 안 맞지 않는, 아니면 내가 미웠을 수도 있지. 그게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다 그게 다 내게 들리는 게 문제죠.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혹은 주변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체 회의 시간에 이제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상급자였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제 귀에 들리게 약간 이런 옆에서 또 시작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회의 시간에. 그러니까 되게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목표도 너무 명확하고, 제가 괴로웠으면 하는 목표도 너무너무 명확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좀 스스로 그랬던 게, 내가 상급자고,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고, 심지어 제가 나이도 더 많고, 근데도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 질문 주신 분이 너무너무 와닿는 게, 이분은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뭐 연차가 더 됐다든지, 뭐 막내는 연차 쓸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거 보면 연차가 좀 더 높으신 분이라든지, 어쨌든 나이가 더 많은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버텼냐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냉정히 말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근데 제가 절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중이고, 내가 싫으면 네가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급자라고 그 사람을 쫄 수도 없었던 게, 오히려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게, 제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알겠고 제가 지금 되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로 뭐라고 했다가 얘가 퇴사할까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당장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전혀 다른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있는 공간에서 누가 나를 대놓고 싫어한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든 경험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저런 퇴사까지 결정하게 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 이 질문에서 너무 무서운 거는, 결국 이걸 잘 극복하고 빨리 이직하고 싶은데 어딜 가도 똑같겠죠? 만약 똑같다면 지금 다니는 이 직종이 저와 맞지 않는 걸까요?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너무 큰 걱정이고 너무 속상한 부분이에요. 어떤 고민이고 판단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추측컨대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직종이겠죠. 그런 산업이 있어요. 그런 산업과 직종, 그러니까 약간 어디 가나 비슷비슷한, 뭐 이런 표현으로 어디 가나 비슷비슷한 언니들, 비슷비슷한 오빠들, 비슷비슷한 형들, 뭐 이렇게 약간 좀 우리가 그래서 인더스트리 문화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직장에서, 이건 직장에서 생긴 트라우마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직장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그 다음 이직과 그 다음 어떤 직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너무 사실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슬픈 의사결정이죠. 지금 다니는 이 직종이 나와 맞을까를 결정하는 건
이 회사가 아니라 그냥 이 일 자체만 봤을 때 내가 행복한지, 내가 즐거운지,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내 커리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이 커리어가 나의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인더스트리에 다른 누가 있는지, 이 인더스트리에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CX, 그러니까 고객 상담, 고객 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콜센터 문화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자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 되게 불만 가득한 고객이 불만을 해소하고 상황이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 기업의 서비스에 전달돼서 뭐 반영되고, 그리고 뭐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고객 상담이라는, 고객 서비스라는 직무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콜센터 문화가 싫어서 고민이에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콜센터에 항상 그 되게 타이트하게 KPI를 맞춰서 뭐 AR 끊어야 되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두가 사실은 감정노동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감정노동의 스트레스를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도 푸는 듯한 그 콜센터 문화가 자기 너무 싫다. 나는 지금 직무를 바꿔야 할까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도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모든 콜센터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하지만 2차적으로 그럼에도 내가 어떤 곳을 만나야 할지에 대한 공포가 크다면 사실은 고객 서비스를 하면서 콜센터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은 자플래닛 같은 회사도 콜센터가 있지는 않지만 고객 서비스를 하는 팀은 있어요. 전혀 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첫 직장에서 일했던 이 환경이 나와 맞지 않는 것과 이 직무가 나와 맞지 않는 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요. 빨리 이직은 하고 싶은데 어딜 가도 똑같을까봐 고민이라면, 공포가 있다면 내가 왜 어딜 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를 조금 더 되새겨보고, 실제로 그 똑같을 가능성이 높다면,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어디에나 있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느 회사에 갔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약간 비슷한 어떤 환경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를 가도 똑같다, 똑같지 않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제가 방금 고객센터 예를 든 것처럼, 콜센터를 든 것처럼 이런 내 직무를 유지하면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회사가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조직에 적응을 못했을 때, 혹은 조직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세무사나 세무회계 쪽 일을 하는데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문화라든지, 나는 고객상담 일을 하는데 콜센터의 문화.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세무회계 일을 하면서도 세무나 회계법인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도 있고, 내가 고객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콜센터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커리어가 더 낫냐는 다음 스텝의 문제인 거고, 반드시 그 조직이 나와 맞지 않다,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다른 환경도 나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요, 이 문제 자체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의 첫 단추예요. 저거는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멘트들도 보면 세상에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막내가 연차 쓸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조직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말하면서 압박을 하는 저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이 일하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거나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 회사에서 퇴사한 건 전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을 괴롭힌 저 사람과 떨어지기 위해서 퇴사를 해서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하는 직원이 있는데, 맨날 동료들한테 자기 욕을 하고 다니는데 이 문제를 나서주는 동료도 없고,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급자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저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저 사람의 문제지만, 그런 사람이 같은 동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 자체가 방관되고 있는 건 조직의 문제예요.
저 사람과 계속 붙어서 일하기 힘드니까 내가 패배한 것처럼 퇴사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을 떠나기 위한 퇴사가 현명했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조직생활을 하는 걸 방관하는 저 조직을 떠나는 건 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조직은 떠나는 게 맞고 더 좋은 조직,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 받았던 공포와 트라우마를 떨궈버리시고 내 개인 커리어만 생각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